8월 17일 주근전시 일정입니다. 자, 하반기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일정과 이벤트는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이 흐름을 알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동안 좀 견고했던,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간 좀 버텨주었던 이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물가는 올랐는데 투자자들이 쓴 돈, 소비자들이 쓴 돈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심리지수까지 많이 묻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버텼는데, 일단은 금리는 할 것 같아. 근데 B컷보다는 베이비컷. 그래서 지난주 뭐 100%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고 했던 이 금리 B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금리 동결 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서,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S&P 500 종목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인텔,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랐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워렌 버핏과 한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기업인데, 이런 것들도 좀 강한 탄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일라일리라든가 여전히 좀 주도 업종들, 각 업종들 대장주들은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에이젠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강했죠.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또 여전히 강한 흐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방산주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크게 약세가 나왔어요. 특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가 이제 한국과 무기계약 관련해가지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송장 위조 의혹이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폴란드 검찰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 국적자가 설립한 폴란드 업체에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너희도 혹시 뭐 리베이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좀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2차전지 관련 테마 좀 많이 올랐는데,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6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6월부터 리튬 가격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시장에서는 녹아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사실 오늘 뭐 러시아 그 트럼프가 이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회담이 있었는데 큰 이슈는 없었고, 우리나라는 이거죠. 지금 가장 큰 내용이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 홍콩 종합권주식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까지 가장 강세가 나왔고, 그 이후부터 8월 특히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률이 낮죠. 최근 1개월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가 0.32%밖에 안 됩니다. 못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오르고 있는 뭐 당연한 원인이 세제 개편 관련 이슈 아니겠습니까?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정책에 대한 전혀 반대의 지금 정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위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지수가 소폭씩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보세요, 여러분들.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요. 7월 30일 발표하고 8월 1일 이후에는 살살살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코스닥은 왜 코스피 이후보다 좀 더 오르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대형주, 조선, 방산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올라가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약, 그리고 뭐 일반 전기전자, 장비, 이런 종목들이 많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다? R&D 비용이 많이 든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은 시중 금리가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의 갚아야 될 대출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라든가 제약업종들, 일부 제조업종들이 금리에 대한 수혜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 펩트론,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HBB, ABL바이오, 뭐 어마어마하게 웬만하면 다 상위 종목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비중 높은 주식들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이 금리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ADR 지표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좀 과매도
쭉 떨어지면서 과매도가 나왔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월 이후에는 과매도 코스닥 8월에 과매도 있고 8월부터는 과매도 구간 때는 일단은 탈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의 강한 탄력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박스권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에 파워 게임 됐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합의보다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용단이 좀 필요한데 뭐 지지율이 크게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마 또 더 지지 끌지 않을까. 그러니까 카드는 언제든지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50억이냐 10억이냐 계속 오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좀 최악이죠. 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거래대금도 떨어지는데 주식시장 키우다 해놓고가지고 주식시장 돈 더 넣었더니 그냥 이거 정부가 사기친 거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좀 빠르게 좀 기수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씹어 가겠습니다라고 못을 박는 게 중요한데 질질 끌잖아요. 예전에 금두세처럼. 이것도 여러분들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국내 정치는 좀 악재가 생길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미국 주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국이 위험하다. 뭐 최근 유튜브에서도 미국 부채가 너무 많이 높다. 트럼프 된 리스크 하반기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면서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쓸 돈 없어진다. 상품가가 비싸진다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망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도에 없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없다니까. 미국이 망해? 미국이 재채기하면은 한국은 피토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계속 미국 걱정을 하지는 마라. 이미 미국 걱정을 왜 합니까?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세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 이것도 뭐 오래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OLED 관련 테마주도 오랜만에 올랐는데 삼성이 네, 중국의 BOE와의 이 기술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요애들 이제 점유율 나눠 가지겠죠. 나눠 가지게 된다.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라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수혜를 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주도 진짜 강세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반기 때 뜨는 테마가 뭐냐라고 딱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두 개. 남북 경영주, 코로나 관련주. 요 두 개가 진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경영주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장기적으로 관점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남북 경영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유화 조치 대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네, 통일부 장관이 너무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네, 거의 뭐 지금 당장 바로 북한이랑 지금 정상회담 해야 될 느낌이야. 이거 내용 일자 보면은 한 달 동안 북한 관련된 일자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죠, 지금. 그래서 이산가족도 있고 개성공단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테마주로서 가장 큰 기대감이 된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2차전지 그리고 경영주가 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여러분들. 한 주인데 상승률이 막 50% 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구리다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네, 형편없다. 자,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지표는 나오지 않고 이번 주 끝났고요. 뭐가 나오냐면은 매일매일 한 종목씩 상장을 합니다. 다 공유하셨나요? 삼성컴텍 신규 상장하고요. SNS 신규 상장하고요. 화요일날. 네, 수요일날 할라케이스 신규 상장하고요. 뭐 글로벌 게임스컴 개최하는데 이 관련된 기업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도 JBI 캐스케어 신규 상장하고요. 뭐 이렇게 신규 상장이 많아. 네, 그리고 에드포러스도 스펙 합병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좀 큰 일정이죠.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나와 있는데 뭐 요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론은 요 일정보다는 이제 다다음 주죠. 한미 정상회담 요게 중요하다. 25일 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큰 일정이 없어요. 큰 일정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냥 10만원, 20만원 짤짤이 치면서 시장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연휴 3일 벌써 끝났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푹 쉬시면서 또 내일 준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